근데 지금 또 때마침 이번 라운드에 또 주민규 선수 골 넣었잖아요. 네. 8호 골입니다. 독주 체제에 거의 가깝게 가고 있는데 네. 경기 끝나고 울산 팬들도 김판곤 나가를 외치면서 그래서 이제 김영권 선수가 좀 와가지고 기다려달라. 예, 선수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하겠다. 자, 김천과 울산의 경기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김천이 울산을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또 깝했습니다. 네. 2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울산이 최근 성적이 좀 별로다 싶어도 순위는 높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순위라는 게 결국에는 울산이 6월에 클럽 월드컵 나가잖아요. 네. 이 클럽 월드컵 나갈 때 일정들 경기를 미리 치른 거기 때문에 그쵸. 남들보다 한두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그 순위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한두 경기 패배를 하면은 이제 중위권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김천전에서 2대 0으로 완패를 하면서 울산이 조금 더 불안한 레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실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 29분에 유강현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조현우 선수도 있지만 그 강민우 선수도 약간 좀 실책성 플레이를 했는데 패스를 다소 조금 짧게 했습니다. 다소 짧게 하면서 유강현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가져갔고 여기서 조현우 선수도 걷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패스로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또 유강현 선수한테 걸리면서 결국엔 유강현 선수한테 선제 실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밌는 게 유강현 선수가 원래 그 이게 퇴장이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였는데 네. 연맹에서 오심 인정을 인정을 해서. 하면서 퇴장이 취소가 되면서 그 경기는 뭐 아쉽게 됐지만 네. 퇴장 판정이 나왔던 경기는 이 경기에 나와가지고 울산에게 지금 아주 그 비수를 꽂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후반 막판에 박상혁 선수의 헤더골까지 나오면서 이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이동경 선수는 뭐 여전히 이날도 굉장히 존재감을 보여줬고 뭐 친정팀인 울산을 상대로 경기를 합니다만 근데 보면 이제 올 시즌에 울산 경기력이 참 깝깝한데 그러니까 너무 골도 못 넣고요. 근데 네. 울산이 내보내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잖아요. 뭐 주민규를 필두로 해서 이규성 선수도 이번에 보니까 수원에서 아주 뭐 날아다니고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울산? 지금 그 지난 시즌은 통틀어서 8패했는데 올 시즌에 지금 12경기 만에 5패째를 한 건데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확실한 옵션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이 점이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결국에 보얀디체가 빠진 중원에서 이 중원 조합을 다르게 가져가면은 다른 스타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전술적인 세부 조정이 조금 미진하면서 그 중원과 최전방 문제가 결부가 되면서 결국에는 울산이 계속해서 조금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보야니치가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야니치가 뭐 몇 년 동안 이 팀의 중심을 지켜왔던 선수도 아니고 빠진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보야니치 하는 거면 그 진짜 큰 문제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이규성을 왜 내보낼 거야? 울산 울산 뭐 네. 이규성은 그 포지션에 이미 있는 선수들이 쟁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수나 구단도 이제 임대를 가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거고 보야니치는 저는 그래요. 밖에서는 이제 보야니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김판곤 감독이 직접 무슨 보야니치 공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코멘트는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진 않았죠. 진짜 네. 문제는 울산은 결국 결정력 부분인데 XG가 한산을 보면 울산이 1위입니다. K리그. 근데 실제 득점은 한 마이너스 7골 정도 빠져요. 야,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만들어낸 찬스 대비해서 결정력이 극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이제 조직으로 커버를 하느냐, 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를 더 만들어서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퀄리티로 극복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울산은. 게다가 지금 또 클럽 월드컵이 있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장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기까지 갔다 오면 거기서 성과를 잘 만약에 뭐 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리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 클럽 월드컵 앞두고 뭐 선수 보강이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울산이? 일단은 외국인 선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안데르손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또 지난 겨울에 노렸었던 정상민 선수에 대해서도 울산이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면 또 반대급부의 문제도 발생해요. 누군가가 온다는 거는 또 기존에 남아있던 선수의 누군가 경기를 못 뛰는 거에 대한 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또 때마침 이번 라운드에 또 주민규 선수 골 넣었잖아요. 예. 8호 골입니다.
그렇죠. 벌써 리그에서 8호 골 넣으면서 또 독주 체제에 거의 가깝게 가고 있는데 네. 결국에 물론 주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 울산에서 잘했냐라고 하면은 그거에는 또 의문 부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아무튼 주민규가 있었을 때 후반 교체로라도 들어가서 조금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조성이 됐기 때문에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리그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좀 그 속에 성과를 낸 팀이 과감한 어떤 선수 구성의 변화를 줬을 때 항상 거의 부진해요. 울산이 그랬고 전북도 그랬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난 겨울에 울산이 세대 교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것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 급진적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선수 변화에 의한 문제도 당연히 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지금 울산 스쿼드의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감독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실제로 팬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감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억울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떠나서 내용이 너무 안 좋다는 게 지금 골만 안 돼. 지금 골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뭐 그 XG 값은 기본적으로 슈팅 많이 때리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근데 슈팅까지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또 실점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강팀의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딱 이 경기만 네.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 울산의 가장 큰 실책은 주중에 있었던 안양전의 경기 내용이 좋았다라는 스스로의 평가에 너무 고무돼가지고 그냥 거의 그대로 나왔다 라인업을. 네. 그렇게 되니까 김천은 준비해 왔던 강력한 압박으로 그 울산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울산이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면서 당했다는 측면인데 그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도 울산이 커다란 미스고 그 책임은 저는 뭐 당연히 감독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울산 팬들도 김판곤 나가를 외치면서 이제 나가콜 나왔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영권 선수가 좀 와가지고 서포터즈 핵심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선수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홍명보 감독의 주가를 높여주고 있는 울산의 최근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울산이라는 팀의 어떤 그 사이즈나 또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또 실망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좀 수습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일정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분명하고요. 또 울산도 울산이지만 그 정종용 감독이 참 서울 이랜드 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김천 가서는 뭐 승격도 시켰지만 일부 올라와서도 경기가 그러니까 뭐 잘합니다. 뭐 선수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체급으로 하는 축구가 아니라 맞춤 전략도 잘 짜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천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선수가 한 20명, 21명? 여기서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코리아컵 때도 막 그 로테이션까지 돌려가면서 막 그러니까 일단 뭐 김천이 괜찮은 선수들도 갖고 있지만 선수들의 향상심이 예전의 어떤 상무 시절하고는 다르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여기 와서 더 터닝 포인트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겠다는 의욕들이 강한 것 같고 또 이른 나이에 오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성장을 해가지고 가는 팀이 많고. 근데 정종용 감독은 은근히 약간 자신감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입대자 전역자들이 겨울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직력을 작년 후반기 좋았던 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뭐 김천은 지금 가장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는 팀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정종용 감독의 역량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김천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의 운명이 이제 내년까지 연고 협약을 연장하긴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올 시즌 이후에는 이제 팀의 동기부여나 목적 의식에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소속이 아닌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현재는 잘 달리고 있고 게다가 또 순위 경쟁자인 대전에서 4명을 빼오지 않습니까? 성무에 4명을 또. 네, 그것 때문에 뭐 또 대전 관계자가 김철구단한테 조금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이유라도 좀 설명해 달라고 했다던데. 그럼 지원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면 대부분 팀들은 이게 많이 가야 2명, 3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뭐 지원하는 것까지 선수들 막아 선수들 기분 상하게 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진짜 다 데리고 갈지도. 네. 4명.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김천이 상위권 경쟁에 김천은 뭐 우승을 해도 아침 못 나갑니다만 네. 아무튼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울산을 2대 0으로 격파를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김천이 성적이 좀 잘 나오면은 그래도 약간 좀 팀을 연고지에 잔류시킬 수 있는 여론은 좀 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신임 김천시장이 김천 사장 출신이 됐죠. 김천 상무의 네. 초대 대표이사 출신 배나코 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김천 쪽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더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김천과 울산이 계속 이런 페이스로 갈지 뭔가 좀 반등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